여러분 안녕하세요. JCN 건강 플러스의 홍관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얼굴 생김새뿐만 아니라 키와 몸무게, 심지어 발가락 모양까지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병일지라도 증상이 다 다르고 진행 속도도 천차만별이죠. 그래서 사람마다 다른 처방을 받고 치료법도 다른 경우가 많은데요. 그중에 특히 당뇨병은 꼭 본인에 맞는 처방과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JCN 건강 플러스에서는 백한의원의 백지성 원장님을 모시고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사람마다 당뇨병에 대한 처방이 왜 다른지, 당뇨병의 근본적인 치료 원리는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백한의원의 백지성 원장님을 모시고 이 당뇨의 한의학적 치료 원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우선 저희가 준비한 영상 하나 보고 오겠습니다. 70세 이영자 할머니, 당뇨가 있으시니까요. 인슐린 주사 맞고 운동도 하시고 기름진 음식은 드시지 마세요. 45세 김동수 씨, 당뇨가 있으시니 인슐린 주사 맞고 운동도 하시고 기름진 음식은 입에 대지 마세요. 33세 박정숙 씨, 임신성 당뇨가 있으시니까요. 인슐린 주사 맞고 운동도 하시고 기름진 음식은 드시지 마세요. 어떻게 모든 당뇨 환자들은 처방전이 똑같나요? 다른 처방전 없나요? 네, 방금 보신 영상을 보면 조금 과장은 했지만 이 사실 당뇨병에 걸리면은 비슷한 처방전을 받고 또 비슷한 주사를 맞거든요. 이 실제로 한의원에 찾아오시는 당뇨병 환자분들 비슷한 관리로 치료를 받고 있죠. 네, 그것이 문제입니다. 최근 의료계는 환자를 건강하게 하는 치료보다는 죽을 때까지 관리하는 치료법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만성질환의 경우가 특히 많은데요. 당뇨병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을 극복시키고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혈당 수치를 관리하고 어떤 처방을 그에 준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의학에서 볼 때는 혈당이 상승하는 어떤 것을 당뇨병이라는 병명을 진단해서 같은 치료를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혈당이 상승하는 원인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혈당이 상승하는 것은 내 몸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혈당을 상승시켜서 치료하려는 몸의 노력인 것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혈당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원인 때문에 혈당이 상승했는지를 따져서 그 사람에게 맞는 맞춤형 치료를 하는 것이 한의학적 원리인 것입니다. 최근 건강검진을 통해서 당뇨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무조건 혈당을 강화시키는 어떤 치료법이나 운동, 그 다음에 식이요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신이 무엇 때문에 혈당이 상승했는지를 알아서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하는 것이 좋고요. 특히 노인의 경우는 정말 그 혈당 상승을 무조건 병으로 보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이 드신 분의 혈당은 조금 높아도 된다는 뜻인가요? 네, 그 건강한 노인이시라면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하는 노인이시라면 네. 혈당이 약간 상승하는 것도 건강에 큰 무리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께서는 이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의 정상 혈당 수치는 조금 달라도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비유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새 차의 연비와 오래된 차의 연비가 같아야 된다는 주장을 한다면 곤란하죠. 새 차는 적게 기름을 넣어도 많이 갈 수 있고 연비도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오래 쓰다 보면 연비가 낮아지고 기름을 많이 먹는 차가 됩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노화 현상에 의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게 되고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당분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고 또 열심히 일하는 노인들은 혈당이 약간 좀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무조건 젊은 사람과 같은 혈당을 유지하고 또 어린아이와 같은 혈당을 유지한다는 것은 잘못된 어떤 기준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면 턱걸이를 하는데 뭐 10개를 하는 게 정상이다 하면 아이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모두 10개를 해야만 정상이라고 한다면 잘못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혈당의 수치도 그 큰 차이는 아니지만 약간은 정상 범위를 좀 탄력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노인들에게 혈당이 약간 올라가는데 그것을 무조건 낮추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또 같은 노인이라 하더라도 일을 열심히 하고 노동을 많이 하시는 분의 혈당과 그 다음에 일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분의 혈당은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환경이라든가 그분의 일이라든가 네. 또 현재 그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혈당 수치는 조금은 탄력적으로 유지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이 든 사람에게 식사량을 줄이고 또 운동을 시키는 건 조금 잘못된 처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까요? 네, 그 기준치에 맞지 않다고 해서 그분에게 무조건 혈당 강화제를 주고 그 다음에 밥을 적게 먹거나 어떤 식이 조절을 하고 무조건 운동을 열심히 하라는 어떤 처방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 나이 드신 분들의 경우는 이 일을 하다 보면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됩니다. 그리고 또 나이가 들다 보면 대부분 무슨 수술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고라든가 또 체형이 틀어져 있다든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젊을 때보다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에게 일괄적으로 무조건 운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식이요법을 하고 음식을 적게 먹게 하라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죠. 최근에 이제 당뇨 전문 병원이든 한의원이든 무조건 혈당 수치만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해서 예를 들면 밥을 못 먹게 하는 한의원도 봤습니다. 밥을 먹으면 혈당이 상승하니까 네. 무조건 혈당 수치만 낮추고 그게 맞춰서 이 혈당 그 환자가 건강해졌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병원에서는 당이 낮아졌으니까 박수를 치는데 환자분은 기력이 없어서 쓰러질 지경이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밥이 보약이 되고 밥을 잘 먹고 그랬을 때도 이 혈당이 정상으로 유지되는 건강한 삶을 만드는 것이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혈당 수치에만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네. 잘못된 의료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 나이 드신 분들의 당뇨 진단이나 치료는 조금 더 달라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럼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어르신들의 저혈당 쇼크 현상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네. 나이 드신 분들이 당뇨 진단을 받고 그 다음에 이 혈당 강화제를 복용하다가 네. 보면은 이 저혈당 쇼크로 쓰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이게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 큰 문제입니다. 네.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뭐 쓰러져서 어디 다친다든지 그래서 이제 2차 손상으로 이어져서 생명의 위험까지도 느끼는 게 저혈당 쇼크인데요. 우리가 나이를 들다 보면은 젊을 때처럼 무리한 일을 하게 되면 당뇨병이 아니더라도 혈당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환자분들이 아니더라도 건강한 사람도 어떤 무리한 일을 하는 동안에는 혈당이 떨어졌다는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네. 피곤할 때 다 혈당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당을 올라가는 어떤 상황이 된다는 것은 몸이 안 좋다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에게 혈당을 떨어뜨리는 혈당 강화제를 쓰게 되면 당이 너무 지나치게 떨어져서 갑자기 어떤 일을 하려거나 할 때 당이 모자라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현기증이라든지 땀이 난다든지 어지럽다든지 심지어는 의식을 잃는 정도까지 저혈당 쇼크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마다 당뇨병 치료가 달라져야 한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신가요?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이 당이 상승하는 원인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예를 들면 과로를 했다든지 네. 아니면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아니면 어떤 수술을 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지병이 있으면 우리 몸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체형이 틀어진 사람들의 경우도 이 몸을 똑바로 걷는 것보다 많이 그 에너지를 소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당분이 더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은 당분을 적게 먹어도 그 하루 종일을 버틸 수 있다면 그 몸이 삐뚤어지거나 어떤 사고가 있다든가 혈액순환이 안 되는 어떤 지병이 있다든가 이런 분들은 많은 당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당이 상승하는 건데 혈당이 상승했다고 해서 혈당을 떨어뜨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체형이 틀어졌으면 체형을 맞춰줘야 되고, 그 다음에 수술을 했으면 그 수술로 인한 어떤 후유증 관리를 잘 해줘야 되고, 그래서 지병이 있으면 그 지병을 나아줘야만 그 사람의 혈당이 정상으로 되돌아오는 데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의학은 병독을 배출시키는 것을 치료라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음식을 먹었는데 그 독이 대변으로 잘 빠지지 않아서 병이 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소변으로 안 빠져서 병이 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땀으로 배출이 안 돼서 병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땀으로 배출이 안 되는 사람은 땀을 내줘야 되고, 대변으로 독이 배출이 안 된 사람은 대변으로 나가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런 것처럼 각자 맞는 치료를 해야 되고요. 그 또 어디에 쌓여 있는데 그것이 어디로 빠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처방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분에게 맞는 맞춤형 치료를 하는 것이 한의학적 원리입니다. 뭐 사람마다 다른 처방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지만 아직까지 이 당뇨를 한의학적 치료로 받는다는 걸 조금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뭐 한의학적 치료 원리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네, 지금까지 계속 주장해왔듯이 혈당이 상승하는 것은 몸에서 어떤 피로를 풀든지 뭔가 회복을 위한 노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혈압이 상승한다 했을 때 혈압이 왜 올라가는지 그 원인을 따져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대의학에서는 혈압이 올라가면 물론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긴 하지만 일단 혈압을 먼저 떨어뜨려 버립니다. 또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을 먼저 떨어뜨려 버리죠. 그러면 물론 어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지만 네. 그 상황이 무리를 하게 된다든가 어떤 과로를 해야 되는 위기 상황이라면 버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저혈당 쇼크도 오는 거고요.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그 원인이, 혈당이 상승한 원인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몸 안에서 병독이 쌓여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속의 병은 먹어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먹어서 생기는 병이 네.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어느 쪽으로 빼줘야 되느냐가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변으로 독이 많이 빠져야 되는데 그 독이 빠지지 않으면 대변 쪽으로 그 독이 가도록 만들어주는 처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소변 쪽으로 안 빠지면 소변으로 가게 만들어줘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그 사람에 맞는 처방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외부에서 생긴 원인에 의해서 혈당이 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과로라든가 그 다음에 체형이 틀어졌다든지 어떤 그 수술을 통해서 내장기 일부를 제거를 했다든지 네.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의 내장 기능이 제대로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항상 어떤 혈당을 상승시켜서 에너지를 금방 만들 수 있도록 유지를 해줘야만 이 몸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교통사고가 나서 어디가 골절이 됐다든가 이런 분들이 체형이 삐뚤어져서 그 걷는 동안에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해지고 혈당이 상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혈당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그분의 체형을 올바르게 만들어주고 그 장기의 활동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주는 추나요법이라든가 네. 침, 뜸 이런 것들을 또 같이 해가지고 치료를 해줘야만 이 혈당이 정상적으로 또 내려오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뭐 자신의 몸속의 병독을 먼저 찾아서 그걸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는 것이 당뇨 치료의 출발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몸은 항상 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노력이라는 것이 주로 이제 먹는 거 이런 걸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금 많은 먹방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이 맛은 좋은데 질이 떨어진 음식을 너무 많이 먹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이 독이 돼가지고 이 노폐물이 많이 쌓이게 되고 그 독을 어떤 배출하는 시스템이 작동이 되지 않아 버리면 네. 우리 몸은 어떤 그런 것들에 의해서 피로가 쌓이게 되고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어떤 그 몸의 질병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을 상승시켜서 우리 몸에서 그 당을 상승시켜서 회복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혈당이 상승되는 당뇨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이 질병을 전체적으로 몸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쪽으로 해서 이 회복을 해야만 네. 혈당이 낮아지고 또 당뇨병에서 극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몸은 다 나쁜데 혈당 수치만 정상이 되는 것은 한의학적 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이
몸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치료를 통해서 혈당이 상승되는 병뿐만 아니라 그 원래 갖고 있던 지병이라든지 어떤 체형이 틀어졌다든지 다른 문제까지도 해결을 해야만 이분이 당뇨병에서 극복되고 몸을 건강하게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당뇨병 하나만을 치료하는 이런 내용은 맞지 않다고 보고 몸 전체를 건강하게 하는 치료법으로 환자분들이 당뇨병을 극복하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당뇨병 환자들은 일단 자신의 몸 상태를 확인하고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신에게 알맞은 치료법을 찾아서 치료해야 한다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의학 상식들이나 정보 중에서 알고는 있지만 정확하지 않고 또 물어보자니 망설여지는 그런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입니다. 원장님께서 속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죠.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은요. 단 것을 많이 먹으면 당뇨병에 걸린다. 흔히들 단 것을 많이 먹으면 당뇨병에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인가요? 네, 당연히 단 걸 많이 먹으면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요즘 굉장히 그 설탕과의 전쟁까지 선포할 정도로 당이 문제가 됩니다. 특히 이제 액상과당이라든지 이렇게 인위적으로 당분을 많이 높이는 어떤 그런 물질들이 새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그 인위적인 조작을 한 당분이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설탕을 이제 당분을 복용하더라도 이제 그 조청이라든지 꿀이라든지 이렇게 지금하고는 좀 다른 당분 섭취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화학적인 어떤 처리를 거친 당분을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그 점이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한 사람은 당분을 그렇게 많이 먹지 않습니다. 내가 몸이 건강하면 당분이 조금만 들어오게 되면 그 이상 먹지 않는 시스템이 작동하게 되죠. 근데 지금의 어린이들이나 이렇게 이게 밖에서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또 무엇이 불필요한지를 잘 모르는 어떤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은 당을 적게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분들은 이게 중독이 돼 있는 것처럼 계속 당분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미 당뇨병이 아니라 몸 전체가 문제가 생겨 있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위적으로 당을 얼만큼을 먹어야 된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몸이 건강해지면 어떤 일정한 정도의 당이 필요하면 그걸 먹게 되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먹게 되는 그런 몸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 당뇨병은 유전이다. 모든 질병 중에 유전적인 병이 많은데요. 당뇨병은 어떤가요? 네, 보통 1형 당뇨병은 가족력이 없고 2형 당뇨병은 가족력이 많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유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은 사실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 명의는 이 유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미리 올 병을 예측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병은 먹어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병이 달라지는 것이지 유전적으로 어떤 병이 생길 것이라고 미리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병의 근본적인 원인조차도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병이 생길 것이다. 어떤 병이 이게 생길 유전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굉장히 곤란하죠. 앞으로 그러면 좋은 유전자, 나쁜 유전자라는 어떤 그런 것을 갖고 태어나게 되면 그 유전자로 계급이 생길 것이고 병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적인 문제가 유전자가 좋은 사람과 유전자가 나쁜 사람으로 나눠지고 운명론으로 바뀌게 되는 아주 이상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옛날 명의가 말씀하셨습니다. 환자를 치료하지 않는 의사 외의 사람들은 병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치료를 해보면 그런 게 아닌데 어떤 기업이라든가 그리고 그 질병과 연관돼서 사람들에게 이익을 얻으려는 집단들이 사람들을 병의 공포에 몰아넣게 되고 미리 올 병에 대해서 걱정하게 되고 그런 것이 질병을 예측하는 그런 시스템이 자꾸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사람은 이 먹고 그 다음에 자기가 생활하고 그 다음에 자고 이런 것들을 일정하게 하면 병은 최대한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한의학에서 보는 당뇨와 치료 원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원장님께서 정리해 주시죠. 네, 당뇨병은 혈당이 상승하는 것 자체를 치료해야 될 병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의학에서는 왜 혈당이 상승했는지를 따져서 그 사람에게 맞는 그 사람의 그 원인을 파악하는 치료를 하는 것이 진정한 한의학적인 치료인 것입니다. 혈당이 상승하는 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이미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돼서 혈당을 상승하게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여러 가지 원인은 한의학적으로 파헤쳐서 그 사람이 건강을 잃은 원인을 파악해서 그 사람에게 맞는 맞춤형 치료를 해서 그 사람에게 그 환자가 당뇨병으로부터 극복되는 것만이 아니라 건강 자체를 회복해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제 여기서 원장님과 인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백한의원의 백지성 원장님과 함께 당뇨병의 한의학적 치료 원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자신의 몸 상태를 점검하고 근본적으로 건강을 회복하는 것, 당뇨병 치료만을 위한 방법은 아닐 겁니다. 어떤 병이든 기본적으로 기초 체력을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겠죠. 이번 주도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그럼 JCN 건강 플러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